자, 가시죠. 국가재정법은 C 정도 하시죠. C 정도. 됐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대학모의사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이제 안 외워 넘어갑니다. 자, 만약 근데 안 외웠는데 국가재정법을 주요 내용을 쓰시오. 판은 어떻게 쓸까요? 야이, 너 불꽃 싸다고 그냥 가야 되냐? 그냥 여기 있잖아. 편심직결 분종적 기원을 쓰면 돼. 그 내용 쓰면 그게 다 국가재정법이야. 나는 국가재정법 내용을 뭐라고 쓰겠다? 알면 방금처럼 말했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으로 쓰는데 모를 때는 예산 과정별로 쓰겠다. 총액배분자율 편성이 맞지? 사전 심사전에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쓰면 되고 뭐 나중에 토익 방안에 써도 상관없고 그지?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서 다 쓰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알았죠? 됐습니다. 그 대신에 재정 건전화 국가재정법 5장 별표 이게 숨겨진 꿀팁인데 재정 준칙이나 국가 채무가 놓으면 건전성 얘기잖아요. 그죠? 건전성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집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파는 그 팔보채 엄청 맛있다 그랬지? 국보채. 국보만큼 맛있다고. 국보채야. 국고 채무보다는 보정 채무의 보. 채는 다 그냥 예산에서 채는 다 채무야. 알았지? 추잉. 이게 여러분 이게 씹을 때 영어로 그렇지. ing형이 추잉이지. CHEW 이게 추잖아. ing 추잉. 국보 이 추잉감 엄청 좋아. 국보채. 내가 다음에 합격하면 사줄게. 아니면 합격하면 너희들은 10회 이용권 끊어서 우리 아들한테 좀 기부 좀 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하도 요즘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안 사주거든. 국보채 무슨 감? 추잉감. 씹는 감이 좋다. 바로 이 4번이 여러분들이 아는 페고죠. 페고. 우리나라에서 페고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페고죠. 그죠? 재정 건전성 국가재정법 몇 장? 5장입니다. 요거 쓰면 엄청 좋아요. 알았죠? 법에 이런 노력이 있다는 거 써주면 좋아. 알았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채무는 전부 다 미리 국회 동의.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재정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죠? 됐습니다.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은 그죠? 이거는 수립해서 제출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계획은 동의를 받으면 안 돼. 현아, 왜 계획은 동의 받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더 나쁘게 말하면 뭐야? 여러분들 지금 공부 계획도 다 틀리고 있지. 계획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동의를 받아서 구속령을 주면 안 되지. 그게 대부분 그러니까 국가재정 운영 계획도 그냥 제출만 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요. 알았지? 그래서 근데 뭐 채무부담 같은 거는 동의해줘야지, 그지? 그 다음에 추경 편성 사유, 세계잉여금, 국세감면 한도제, 그 다음에 재원 조달 됐죠? 됐습니다. 재원 조달, 성인지 예산 제도까지 넘어가시고 다시 국가재정법 5장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다? 재정 건전화가 규정되어 있다. 갑시다. 이건 자료지잖아. 국보채 추인감이 좋다. 조달. 국보채 추인감 조달. 오지 마라. 없다. 국보채 없다. 국보채 없다. 오지 마라.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입니다. 자, 핵심 단어만 밑줄 칩시다. 일반적 지출 밑줄. 사자구, 사업, 자금, 회계, 처리, 구분 회계. 됐죠? 특별회계의 수립 요건은 3개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이 특정 세출을 충당해서 구분해서 회계할 필요가 있을 때. 알았죠? 1, 3번을 합쳐서 기타 특별회계라고 그러고 1번이 바로 여러분 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특별회계 빼내가지고 써세요. 2개를 써야 되는데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고 써보세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정부 기업이니까 정부 기업 예산법에 규정된 게 4개가 있거든요. 양국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있고 또 하나가 바로 기업형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옆에 충격적인 거 알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D3에 포함되는 비금융 공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비금융 공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됐습니다. 비금융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왜 기업 특별회계를 하는지 아시겠죠? 정부가 운영하는 뭐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특별회계고 나머지는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 밑줄, 신축적 밑줄. 그렇죠.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성 예외라고 쓰세요. 완전성 예외. 단일성 예외. 됐죠? 특별회계도 우리가 아시죠? 단일성하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다시 간단한 암기입니다. 가시죠? 일반적 지출, 사자구, 특정 목적, 오프 버젯. 됐죠? 그 다음 재원 조달은 조세, 일반회계, 기금 혼용, 출연금 부담금 밑줄, 출연금 부담, 준조세라 그러죠. 확정 절차는 국회 심의 의결 밑줄, 국회 심의 의결 밑줄. 됐습니다. 다 넘어가고 집행, 자, 집행 됐죠. 계획 변경, 추경, 자동, 금융기금은 30%, 비금융은 20%. 33, 매년 3분의 1 밑줄, 매 3년마다. 그래서 33이 알았죠, 33. 됐죠. 그래서 매년 3분의 1 이상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합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왜 외우는가요,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외우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효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비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 기금이 일반회계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산이 아니다.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책임성은 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건 약간 책임성을 쓸 수 있겠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효율성, 책임성을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외웠던 것을 그쪽으로 응용해서 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았죠?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해볼게요. 자, 일반 지출, 사자구, 특정 목적, 오프 버젯. 그죠? 재원 조달, 조세, 혼용, 출연금, 부담금. 그 다음에는 같아요. 국회 심의 의결 받죠? 근데 기금은 뭐가 달라요? 자율 변경이 가능하죠? 30, 20. 또 결산해서 매 3분의 1만큼 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합니다. 넘어가시죠. 성립 시기. 죄송합니다. 거기 41페이지 맨 밑에 2021년 나와 있죠. 그죠? 2022년 쓰시고. 좀 숫자 틀릴 수 있는데 갑시다. 624, 354, 62207. 약 이렇게 쓰면 거의 맞아. 알았지? 총은 6249, 일반에게는 354, 특별에게는 62, 기금은 207. 됐죠? 기금은 여러분 207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말하고 기금은 쌓여 있는 건 엄청 많은 거 알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지? 여기 한 30% 정도 되지. 뭐 이렇게 서론을 어떻게 쓰면 되고? 현은 기억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 비전. 그렇지. 다도대 함잘국을 내세우고 GDP의 30%를 사용하는 예산은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죠? GDP의 30%, 624조를 사용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왠지 좀 재무에서 좀 왠지 좀 공부 좀 티가 나잖아. 그게 싫으면 아까처럼 뭐 저조고양, 넥스트 노말, 그래서 세액 기반은 약화되고 지출 압박은 증가되는데 다도대 함잘국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재정 개혁을 통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이런 식으로 가도 상당히 좋고. 됐죠? 됐습니다. 자, 성립 시기. 본예산은 넘어가고, 자, 준예산 넘어가고, 추가 경정 예산 별표. 2020년, 2022년 1차까지 쓰시고 7번. 130조. 너무 숫자가 딱 떨어져서 완벽하게 외워버렸어요. 그죠? 올해 2022년 1차 추경까지 했죠? 여기까지 7번이고요. 이때까지 추경 편성된 금액이 약 130조 정도 된답니다. 엄청 많죠. 그죠? 자, 갑시다.
내가 딱 그 순서대로 써놨죠. 1번부터 5번까지. 편심직결이라는 순서대로 써놨죠. 그죠? 편성 됐습니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기도 하죠. 기금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맞네. 기금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고 이거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됐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다. 사유 제한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끊어놨습니다. 아시죠? 자쟁, 침실, 북협, 변화, 발생. 발생은 동일한 발생. 이게 1호가 자연재해와 전쟁이야. 알았지? 2호가 대내의 여건의 중대한 변화인데 그 예시조항이 4개죠. 그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의 여건의 중대한 변화. 자, 그 다음에 이건 법령에 지출할 의무가 발생. 법령이 되어 있는데 발생. 다시 갑시다. 자쟁, 침실에 누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뭐가? 북협, 변화가 끊고 발생. 다시 자쟁 끊고 침실, 북협, 변화 끊고 발생. 주경의 편성 사유는 크게 1호, 2호, 3호고 됐죠? 자, 그래서 편성 절차는 본회의상과 동일합니다. 그죠? 4번 심의의결 집행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의결의 예외는 아니죠. 그죠? 결사는 흡수돼요. 통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통산. 됐습니다. 요까지만 쓰면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항상 이제 재정에서는 이렇게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라는 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정 효율에서는 사전적으로는 엄격한 재정 규율, 사업의 타당성 평가 됐습니다. 설명 의무화. 영국에서 하는 거죠. 영국의 설명 의무화. 사후적으로는 추경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혹시나 삼순환 14회 문제인가 15회 문제가 추경을 넣어놨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이창용 교수님이 요번에 뭐가 됐어요? 이중구 이창용 그 공저에 있는 그 이창용 교수님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되셨죠. 그죠? 한국은행 총재가 되고 나서 추경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알았죠? 내용은 뭐냐 하면 추경이 승수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 추경을 발의할 때 국채를 발행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국가 채무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추경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 일회성에 우리 채무의 증가가 없는 추경은 크게 경제에 나쁜 영향은 없지만 지속적인 추경과 국가 채무를 동반하는 추경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식의 분석인데 상당히 그죠?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놓은 말은 무조건 진리도 진리. 얼마나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 아시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시답안에 보면 추경이 너무 사업도 문제도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올해 추경이 나오면 좀 일단 뉘앙스가 여러분 좋게 써야 됩니까? 나쁘게 써야 됩니까? 나쁘게 써야죠. 그죠? 추경을 너무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한다. 그래서 근데 참 쓰기가 애매해. 왜냐하면 사유를 그래서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사유 편성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이게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추경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추경만 성과 관리하자면 안 돼. 왜 그러게? 기존 본 예산에 흡수돼서 집행되잖아. 그러니까 변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추경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얘기는 됐습니다. 이렇게 좀 쓰는 글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통제 강화, 국민 참여, 투명성 그냥 이렇게만 쓰시고 그 예시답안 해설에 조금 참고해 주세요. 알았죠? 됐습니다. 여기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고 최근에 편성된 추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석해 주는 게 이 답안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가 채무만큼 중요한 거야. 추경. 올해 추경은 여러분 1월 달에 편성됐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1월 달에 추경 편성된 적이 71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던데.
51년도에 1차 추경이 1월 달에 편성됐대. 뭐 그만큼 재정 상황이 급박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지? 선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됐습니다. 자, BTL, BTO는 그래서 이제 뭐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2015년에 그 RS는 50대 50, 리스크 쉐어. 어더저스티드는 손실이 났을 때는 30%까지는 기업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반대로 이익이 났을 때는 70%까지는 정부가 먼저 가져가고 그 이상은 기업이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죠? 왜냐하면 BTL을 하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제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BTO를 하면서 뭐 손익과 비용이 났을 때는 반반으로 나누자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기 사기민투 120일 전 국회 제출 및 동의, 총액이죠, 총액.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는 120일 전에 우리 BTO 민자유치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이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총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거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오퍼 버젯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잠재적 재정 적자 요인이 됐다는 거죠. 자, 성인지 예산제도 A.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뭐 이게 놓을 확률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죠?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요즘에는 좀 시들시들합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국가 채무와 추경이 가장 핫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젠더 메인스트림, 남녀 차별 시정, 예산 기금 적용.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 2010년이고 지방은 2013년인데 이런 걸 이제 쉽게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외우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봐. 2020년 중앙재정과 국가재정 예산기금에 모두 도입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충분하지 않나 싶고, 그래, 이거 중요한 건 예산은 첨부서류이지 국회 심의 여기를 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됐습니다.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 있는데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밑에 2019년 지워주시고 22년 27조 적으시고, 됐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 요걸 외워야 됩니다. 그럼 성인지 예산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 효과, 성별 수요 분석. 내가 보기에는 뒤에 세 개가 핵심 같다, 그죠?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 효과, 성별 수요 분석, 수요 분석. 그다음에 이제 계산서에는 여기다가 집행 실적하고 평가가 있겠죠, 그죠?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성평등 목표, 성별 수요 분석, 성평등 기대 효과. 그다음 집행 실적의 자체 평가가 결산이죠. 현재는 이제 5개 부처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은 지워주시는데 아직까지 생각해봐. 이게 2022년에 여러분 27조면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야?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합 624조잖아. 진짜 적은 금액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부처에 많이 편중되어 있죠, 그죠? 지표의 추상성 빼내서 써야 됩니다. 직접 목적 사업 쓰시고 간접 목적 사업 쓰시고. 요거는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목표에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제 구분해요. 그죠? 뭐 직접 목적 사업은 예를 들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육아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맞죠? 직접 목적 사업인데, 간접 목적 사업은 뭐 여성 교육의 확대 이런 것들은 약간 간접 목적 사업이라고 되면 되나? 그다음에 성과 목표 달성률은 다 지워줍시다. 이런 거나 뭐 우리가 다 뻥을 치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 그죠? 국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자. 그다음 사후에는 페널티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옆에다가 하나 더 상설협의체라고 써주세요. 상설협의체.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성인지 예산서에 관한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서 어떤 성인지 예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자 가시죠. 최소한계가 뭐라고요? 이건 하나 죄송한데 하나 더 뭐요? 16조 5홀 걸 아마 효건투 채평할 때 그죠? 16조 예산 원칙 16조에 규정되어 있고 됐죠? 자, 2022년 중앙지방 예산기금에 다 적용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요?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 있는 사업의 대상이 되면 맞죠? 그럼 뭘 작성한다? 예산서에는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도 뭐 사업명은 있겠지. 사업명 있고 성별 나 이거 진짜 안 외워져. 두 문자 암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성별 수혜 분석은 외워진대. 성평등 외워졌다. 성평등 기대 효과 성평등 목표. 근데 내가 시험 안 보는데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성인지 계산서에는 집행실적과 성과평가가 있다는 거 알았죠? 됐습니다. 문제점 뭐라고요? 여전히 전체 사업의 극히 뭐 한 10%도 안 되지 않나 그죠? 그죠? 10%도 안 되는 작은 규모고 지표가 추상성이어서 최근에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으로 구분했고 상설 협의체를 마련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근데 오해가 많죠. 그죠? 남자애들이 오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성인지 예산서는 이 여성을 위한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기존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 여성 성차별을 시정하는 거 있으면 한번 이렇게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보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국회 심의의견을 하자. 그런 거 정도 뭐 사업 관리를 열심히 하자. 이 정도만 갚으면 되겠습니다.